그러면 너는 아직도 걔가 싫은 거야? 뭐 싫고 뭐 그런 감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뭐 약도 많이 먹었고 조금 정신적으로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뭐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폭언들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때는 2018년 2월 19일 평창 동계올림픽. 김보름, 박지우, 노선영 선수가 출전한 스피드스케이팅 여자팀 추월 준준결승 경기에서 마지막 두 바퀴를 남긴 시점에서 노선영 선수가 뒤처지기 시작했지만 앞서가던 김보름 선수와 박지우 선수가 알아채지 못하고 속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좁히지 못한 노선영 선수는 7위를 기록하게 되어 준결승 진출이 무산되게 됩니다. 이때 해설진의 한마디가 왕따 주행 논란의 불씨가 되는데 조금 아쉬운데요. 네. 자, 팀 추월 종목에서 절대 나와선 안 되는 세 명의 사이가 크게 벌어지는 장면이 나왔는데, 자, 두 명의 선수는 붙은 채로, 그리고 노선영 선수가 뒤에 멀찌감치 남은 채로 도착하고 말았습니다. 이후 김보름에게 엄청난 시련이 찾아오게 됩니다. 1993년 대구에서 정월 대보름날 태어난 김보름은 다른 선수들보다 조금 늦은 초등학교 5학년 때에 처음으로 쇼트트랙 스케이트화를 신었습니다. 하지만 늦게 시작한 만큼 앞선 선수들을 따라잡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기본기도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훈련량도 다른 선수들에 비해 턱없이 모자랐고 그 결과 출전하는 대회마다 고개를 숙여야 했습니다. 자신감마저 바닥인 채 중학교에 진학했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A급은 아니어서 것 같고요. 내가 방금 다 A급 아닌 것 같아서 지금 B급 정도 된다는 거지 그때 쇼트랙이. 뭐 저는 저희 위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저 그런 선수라는 평가와 함께 정화여자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었지만 여전히 대회 성적과 학업은 바닥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운동마저 포기하려던 그때 밴쿠버 동계올림픽을 보고 큰 충격을 받게 되는데 네덜란드 우한 저걸 향해서 저희가 주먹질을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들이 네덜란드 박수를 쳐주고 있고 네덜란드 관중들이 박수를 쳐주고 있고. 이승훈 들어왔습니다. 쇼트트랙 출신의 이승훈 선수가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종목을 바꿔 1000m에서 금메달을 따는 그 장면을 보는 순간 김보름도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해 새로운 도전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하지만 집에서도 다 반대하고 원래 스케이트 선생님들도 다 반대하고 주변의 친구들도 다 반대하는 거예요. 모두의 반응은 싸늘했지만 김보름은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스피드스케이팅 허락을 받기 위해 몇 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침묵으로 투쟁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쇼트트랙 선수에서 스피드스케이팅으로 전향한 김보름은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해야 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를 찾아야 했고 훈련, 경기 운영, 작전은 물론 주로 쓰는 근육조차 모두 쇼트트랙과는 달랐습니다. 심지어 김보름의 고향인 대구에는 스피드스케이팅을 훈련할 만한 대형 아이스링크장이 없어 서울로 상경을 해야 하는 어쩌면 무모한 도전이었습니다. 왜냐면 제가 그 지방에 살고 있으니까 서울에 와서 스피드를 배워야 되는데 그렇지. 스피드 스케이트장이 태릉에밖에 없으니까. 그러나 김보름은 전향 후 무서운 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향 첫 해에 아스타나 알마티 동계 아시안게임에서 3000m에 출전한 김보름은 쇼트트랙에서 보여주지 못한 폭발적인 스피드와 지구력을 선보이며 당당히 은메달을 목에 걸었고 단숨에 주목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후 2014년 김보름은 처음으로 올림픽 무대에 출전하게 되는데 소치 올림픽 대회 도중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찢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꿈의 무대인 올림픽에서 부상이라는 아쉬움을 남긴 채 고통스러운 재활에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긴 재활을 끝내고 얼음 위로 복귀한 김보름은 2016-2017 시즌에서 제대로 날개를 펼치며 최고의 커리어를 쌓게 됩니다. ISU 스피드스케이팅 1차 대회에서 동메달을 따낸 김보름은 2차 대회에서 바로 우승을 차지했고 3차 대회 동메달에 이어 4차 대회에서도 금메달을 가져오면서 4번의 대회에서 단 한 번도 메달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시즌 김보름은 랭킹 포인트 340점을 쌓으며 기존 세계 랭킹 1위였던 캐나다의 이바니 블롱댕을 2위로 끌어내리고 매스 스타트 세계 랭킹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이 기세를 몰아 2017년 강릉 세계 선수권 대회 매스 스타트 결승 마지막 한 바퀴에서 앞서 달리던 일본 선수를 추월하며 금메달을 가져왔고 같은 해 삿포로 동계 아시안게임 여자 5000m에서도 금메달을 차지했습니다. 이 활약을 인정받아 그의 대한빙상연맹 MVP와 MBN 여성 스포츠 대상 우수상까지 받게 됩니다. 부상에서 복귀한 직후 최상의 기량으로 최고의 시즌을 보낸 김보름은 이상화와 함께 스피드스케이팅 간판 스타로 올라서게 되었고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김보름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가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첫 선을 보이게 됩니다. 세계 랭킹 1위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금메달 후보로 손꼽히던 김보름은 고국에서 열리는 무대인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완벽한 컨디션으로 많은 기대를 받으며 올림픽 무대를 밟았지만 예상치 못한 곳에서 너무나 큰 시련이 김보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팀 추월 준준결승 경기 막판, 노선영이 혼자 크게 뒤처지기 시작했고 김보름과 박지우는 이를 알아채지 못한 채 결승선을 통과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경기 이후에 터졌습니다. SBS 중계진 배성재, 제갈성렬은 잘못된 운영이라고 지적했고 이후 왕따주행 논란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경기 후 인터뷰에서 노선영을 비웃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지적까지 더해지면서 상황은 더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잘 타고 있었는데 마지막에 이렇게 뒤에 청와대 국민청원에 김보름을 국가대표에서 제외하라는 청원이 60만 명을 넘겼고 하루아침에 김보름은 죄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며칠 뒤 있을 본인의 주종목인 매스스타트 경기를 앞두고 어린 나이에 감당하지 못할 질타와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에 모든 걸 포기하려 하던 그때 자신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화장실 가다가 한 번 마주쳤어요. 내가 그래서 한 번 안아주지 않았어? 맞아요. 그래서 언니가 아무 말 없이 딱 안아주는 거예요. 근데 그때 눈물이 막 그냥 우리 내 품에서 울었어. 그럴 것 같아. 동료들의 위로에 심리적 압박을 이겨내고 매스스타트 경기에 출전해 은메달이라는 값진 성과를 올리고 매스스타트 초대 메달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게 됐지만 시상대 위에서도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려야만 했습니다. We had a season, a beautiful dream, a perfect painting, or so it would seem. Then came the nightmare, the shadows and doubt, a fire burning that we couldn't put out. 운동선수라면 모두가 꿈꾸는 올림픽에서 메달을 땄지만 웃는 사진이 한 장도 없어서 아쉽다는 말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웃는 사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정말 꿈을 이룬 순간에 그 부분이 이제 제가 선수를 하면서 조금 아쉬움이. 그렇게 꿈 같기도 악몽 같기도 한 평창 올림픽이 끝난 후 빙상연맹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고의적인 왕따 주행은 없었다. 경기 전략과 상황 문제였을 뿐 의도적인 따돌림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히며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지만 김보름의 고통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밖에 못 나왔죠. 한 2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병원에 2주 있고 집에 한 2주 있고. 병원에 2주나 왜 있어요? 입원해가지고. 정신적으로 아파서? 그쵸. 그렇게 여전한 비난과 고통을 견디며 1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선배인 노선영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한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이 관련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억울함을 풀기 위해 용기를 낸 김보름은 2010년부터 올림픽 시즌까지 오히려 제가 노선영에게 지속적인 폭언과 괴롭힘을 당해왔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는 폭언이었고 시합 전날까지 1시간이고 2시간이고 세워뒀다. 동료들의 증언도 있다는 폭로를 했지만 노선영 측은 할 말이 없다는 말만 남기면서 법정 공방까지 이어졌습니다. 김보름은 명예가 훼손되고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2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해당 경기는 정상적인 주행이었고 폭언과 욕설을 받은 적이 있다는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으며 300만 원의 손해배상을 하라는 최종 판결이 나면서 오랜 시간 자신을 괴롭히던 억울함을 풀게 되었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다음 날 김보름은 SNS에 피해자와 가해자가 뒤바뀐 채 거짓이 진실이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상황이 가장 힘들었다. 상처와 아픔은 평생 사라지지 않겠지만 오늘로써 아주 조금 아물어가는 것 같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남들보다 늦게 시작해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선수가 되기까지 수많은 눈물과 시련을 견디며 20년을 스케이트 선수로 살아온 김보름 선수는 2025년 12월 31일 은퇴를 선언하며 선수로서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김보름은 추성훈, 김동현, 김민지, 박하연 등이 소속된 본부 ENT와 계약을 맺고 은퇴 전부터 선수와 방송인을 병행했는데요. 그동안 씨름의 여왕, 라디오 스타, 복면가왕은 물론 해설위원까지 맡으며 다방면에서 활발한 활동을 했고 야구 여왕에 출연하며 야구라는 새로운 도전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사실 너무 차분하고 이렇게 비춰지다 보니까 이게 조금 기대감이 없으실 수 있는데 제가 왜 올림픽 메달리스트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체 힘이 절대적인 스케이트와 달리 야구라는 종목은 팔의 회전과 감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구기 종목 선수들에게 경쟁에서 밀려 벤치 신세를 지게 됩니다. 근데 저도 그날 힘들었던 게 그날 경기장에 한 번도 나가지 못한 건 저 혼자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마지막에 수비를 다 들어가긴 했고 뭔가 나 혼자 여기서 계속 거기서 그러고 있으니까 되게 연습조차 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실전 경험이 아예 없고 그게 계속 차이가 더 벌어지니까 네, 그게 좀 아쉽긴 하더라고요. 지금은 주전 경쟁에서 밀렸지만 천천히 조금은 느리게 계속해서 발전하는 김보름 선수이기에 야구 여왕 시즌2가 나온다면 분명 실력이 크게 향상되어 있을 거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스케이트 국가대표에서 지금의 블랙퀸즈까지 김보름 선수를 알아보았습니다. 시련을 이겨내고 제2의 인생을 시작한 김보름 선수를 응원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